누굴까요? 유동규 씨예요. 아니 이게 뭐 진실 공방이 하도 요즘 여기저기서 번지는데 하다 이제 극단적 시도를 했냐 안 했냐를 두고 변호사와 교정 당국이 진실 공방을 벌입니다. 이건 뭡니까?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대장동 의혹 유동규 씨가 그제 아침 의식 잃은 상태로 발견돼서 응급실에서 회복하고 구치소에 복귀했다. 변호인은 수면제 50알 먹고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 유서도 남겼다라고 주장. 법무부, 교정당국은 사실 아니다. 건강에 이상도 없고 수면제 50알 구치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극단 시도는 없었다. 라고 진실 공방을 벌입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아니 하다가 아니 수감돼 있는 수감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안 했다를 갖고 변호사와 교정당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정말로 뭐 처음 보는 일들이 요즘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이것도 처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외부를 향한 구명의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뭐 관측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간만에 제가 형집행법 찾아봤거든요. 예. 92조에 금지 물품이 있는데 어떤 걸 금지하냐면 그 수용자들이 뭐 총칼, 독극물, 마약, 핸드폰, 술, 담배, 현금, 음란물 이런 것들은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면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예. 수면제가 이게 그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유동규 씨는 보통 일반적인 수용자하고는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교정당국에서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수면제 50알이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움큼을 먹어야 되고 그걸 또 그때까지 잘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추측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마 유동규 씨는 그 쇼생크 탈출 영화 요 기사 보고 생각이 나던데 빨리 밖에 나오고 싶을 그런 생각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극단적 시도가 있었다면 굳이 그걸 없었다라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법무부나 교정당국의 말이 사실일 개연성도 있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교정당국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변호인 측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인 겁니까? 그다음에 유서까지 있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하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해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교정당국에서 그 수용돼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특히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그 수면제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어도요. 예. 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극단적인 선택은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